앞에서 좀 얘기가 나왔고 말씀도 주셨고 해서 혁신적인 회의법 30분 회의란 무엇인가 처음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. 사실은 30분의 속에 들어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너무 많아요. 네. 근데 그 중에 네. 한 두 가지만 네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큰 특징이 많아요. 자, 첫 번째 30분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의 시간에 한 사람이 한 번 발언할 때 그 시간을 제한하는 룰이 있어요.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를 줬을 때 마이크에 타이머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30초 타이머. 그래서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30초 동안 아주 요약적으로 간결하게 말을 하고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. 회의가 제대로 안 되고 산으로 가고 직원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. 마이크를 잡은 리더분들이 뭐 너무 하실 오래 얘기하죠. 얘기하세요. 기회를 안 주고 또 오피니언 리더라고 있어요. 회의할 때 좀 영향력이 큰 분들, 그분들이 또 말을 또 너무 오래 해요. 맞아요. 약간 내성적인 사람이나 신입 직원들, 짬밥 낮은 직원들은 말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. 자, 준비해오도 말할 기회가 보통 없는데 준비해오겠어요? 그 하나가 큰 룰 중에 하나예요. 한 10개 이상의 룰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제가 두 개를 든다 그랬잖아요. 네. 두 번째 30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마 중심적인 요소예요. 이게 바로 회의록입니다. 회의록. 회의 끝나고 남는 게 뭐냐?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진짜 단연코.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회의록이라고 회의록이다.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여행 갔다 오면 남는 게 뭐죠? 그래서 사진? 사진이죠. 사진을 열심히 찍으려고 하면 되게 귀찮고요. 여행에 그 자유롭게 즐기는데 좀 저해가 돼요.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되죠? 2주 지나면요. 그 추억이 아예 그냥 송두리째 아무 기억도 안 나요. 그런데 회의록을 쓰실 때 제 포인트는 그예요. 30분의 특징 중에 회의록을 쓰는 룰이 좀 있어요. 가장 큰 룰이 뭐냐면요. 회의록을 보통은 저 구석탱이에서 막내 직원이 외롭게 이렇게 정리하고 그쵸, 그냥 있어요. 그러면 리더들은 막 대충 얘기하고 막내는 그걸 정리해야 돼요. 알지도 못하는 막내가 막내들이 퇴사하는 이유 두 가지 뭔지 아세요? 막내들이 1년에 퇴사하는 이유 첫 번째 상관한테 얻어맞았을 때 이게 말로 얻어맞는 건데 혼났을 그렇죠. 때 혼났을 혼나면 맨날 때. 꾸지람 받고 너 그게 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럼 상사와 트러블이 있으면 퇴사를 해요. 그쵸.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? 회의 참석. 부담되는. 예, 이게 아주 지독하게 부담이 맞아. 되는 거예요. 그대로 따라 써도 상사가 말하는 의도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럼요. 전부 다 신입사원은 다 속기사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또 맞아요. 게다가 만약에 속기사라서 1시간 회의한 걸 다 받아 적었다고 가정해 볼게요. 몇 페이지일까요? 50페이지 나올걸요? 그거 누가 읽어요? 안 읽죠. 안 정리해야죠. 읽죠. 그거는 불필요한 문서가 불필요하죠. 돼버려요. 자, 그래서 이게 룰이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. 회의록은 무지하게 간단하게 적어야 되고요. 주로 리더 주관하에 리더 또는 리더의 부사수 레벨이 적어야 된다. 뭔가 좀 이 깨고 있고 프로세스를 그렇죠. 인지하고 있고 중요한 단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. 그렇죠. 격까지 하나 더 있습니다. 사실 여기 붙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회의록을 직원들이 발표를 했고 회의록을 썼다고 가정할게요. 그런데 어떻게 쓸지 궁금하지 않겠어요? 보통 사람들은요. 그 회의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들 메모를 잘 안 하면서 회의에 참석해요. 그래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. 어디 김 차장이 그래서요. 아까 김 과장 그 아까 말한 거 좀 그거 좀 틀린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. 그러면 김 과장이 뭐라 그러게요? 아까 그런 얘기 안 했는데?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으셨네. 맞아. 이런 식으로 서로 막 막 오해가 논쟁을 되고 또 하죠. 그래. 그럼 옆에 있는 이대리 보고 아까 김 과장 그 얘기하는 거 맞지 않아? 이런데 이게 이대리는 또 어떻게? 소름. 야, 이거 소름 또 똑같아. 김 과장이랑 더 오래 생활할 건데 차장님이 무섭긴 하지만 이렇게 돼버려요. 맞아. 그러니까 막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고요. 논쟁 때문에 너무 길어져요. 그래서 이 해결책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요. 제가 할 때는 네. 회의록을 화면에 띄워놓고 회의를 했어요. 화면에 띄워놓고 그리고 소수가 회의를 할 때는요. 네. 모니터에 띄워놓고 더 소수다. 그러면은 페이퍼? 쓴 거를 보여줘가면서 회의를 했어요. 그러니까 말을 한 것이 잘못 저한테 전달됐을 때 리더한테 잘못 전달됐을 때는 다시 수정. 즉석해서 피드백이 일어나요. 그리고 말한 사람들이 자기의 말이 이렇게 회의록에 적히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책임감이 엄청나게 생겨요. 또 뭐가 있냐? 회의 시간에 많이 참여하고 좋은 의견을 낸 사람들은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. 그쵸. 티가 나요, 티가. 야, 그 외에 너무 정말 요소가 중요한 많아가지고. 얘기다. 네. 중요한 얘기다. 지금 본물이 터졌으니까 하나 네. 팀만 더 드려야 되겠다. 네, 말씀하세요. 30분 되면 끊을 거니까. 아, 그래요. 좋습니다. 네. 좋은 룰이에요. 네. 자, 그렇게 회의록을 김 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리더 또는 부사수가 열심히 받아 적었고 그게 여기 써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쓰는 의견 맨 뒤에다 뭘 쓰는지 아세요? 뭐 첨언? 발언자의 이름을 딱 적어버려요. 진짜 책임제네요. 책임제죠. 어. 이런 거 있죠. 그 우리가 무슨 개발 미팅을 했습니다.
그런데 우리 박 부장께서 기똥찬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셨어요. 네. 그래가지고 1년 후에 그게 진짜 상품화돼가지고 대박 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름이 있고 없고 차이 많이 나죠. 예, 만약에 회의록에 박 부장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사람으로 증빙이 딱 돼 있다면은 사장님은 아마 인센티브를 안 주시고는 안 못 되면 견디실 비난이라도 할 수 있죠. 예, 주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쵸,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만약에 회의 시간에 그 의견을 냈을 때 적기만 하고 누가 냈는지 누가 기였는지 안 써 있으면 어떻게 돼요? 본인은 내 의견인데 상품화 됐는데 난 뭐야? 맞아. 아, 우리 회사 부서가 다 잘했으니까 그냥 n분의 1로 인센티브 줬구나. 아, 이럴 줄 동기부여 안 알았으면 그냥 되죠. 묻어갈 걸 그러니까. 이렇게 생각하겠죠. 진짜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시네요. 네.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요? 박사님이셔서 아니, 책도 아니요. 잘 쓰시는데 오늘 뭐 연기도 너무 잘하셔. 아, 2대1이 아, 훌륭하네요.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네. 그 이름 쓰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하는 거는 회의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. 저희도 맞아요. 퍼실리테이션을 할 때 네네. 다 쓰고 그 힘든데도 막 쓰는 이유가 그건데 그렇죠.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써가면서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잘 없어요. 회의할 때도 맞아요. 정말 기록해야 되는 중요한 회의 아니면은 기록도 사실 잘 안 하고 안 하고 공유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근데 없습니다. 즉시 공유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회의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차단하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었어요.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도 누구랄 거 없이 맞아요. 예, 네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. 네. 지금 정해진 시간 안에 정말 네,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좋습니다. 사실 30분 회의 효과라고 제가 제목을 뺐는데 사실은 이 말씀만 들어도 지금 당장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. 그럼요. 근데 또 혹시 뭐 시행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사실은 제가 회사를 만약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직원들이 하루 동안 일하는 시간은 너무나 한정돼 있잖아요. 8시간 내로 모든 걸 다 끝내고 퇴근해서 그 사람들도 자기 개인 시간 가져야 되잖아요. 짧은 시간에 사실은 일을 함축적으로 많이 하는 게 지금은 경쟁력이잖아요. 맞아요. 그것도 효과적으로. 그러면서도 즐거워야 되죠. 그것을 구현하는 첫 번째 시발점이 회의예요. 회의. 자, 회사에서 하는 업무 굉장히 많은데요. 모든 업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회의에서 시작해서 회의에서 끝나요. 가만히 보면 다 그래요. 네. 두 명 이상이 협의하면서 시작하죠. 마무리는 보고든지 회의든지 네, 토론이든지. 맞아요. 그래서 회의 하나만 좀 제대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직원들이 갖췄다. 그런 문화가 조직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조직의 업무 효율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. 제 생각에 한 2배, 2배 이상. 2배 이상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그렇습니다. 봐도. 왜냐하면 사실 말씀처럼 회의라는 게 원탁 회의나 여럿이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이동하면서 전화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. 이 전화 회의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나만 거기에 대해서 인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도 이 프로세스나 이런 것때 스마트하게 인지가 되어 있으면 네,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. 그렇죠. 그럼 정말 이거를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. 구체적으로 30분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네. 좀 보니까 6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. 네, 네, 네.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가 6가지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라고 하고 네.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사실은 그 사전 준비랑 음. 공지랑 한 세트예요. 리더들이 크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지를 스스로 안 하는 게 또 문제예요. 직원들이. 밑에 직원들이 공지를 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은 부장이신데 대리가 회의하니까 모이세요라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가정해 볼게요. 이메일 볼 확률도 별로 없어요. 심지어는. 직급 때문에 네. 회사는 계급 구조라 그러고 설령 받다고 하더라도 무게가 떨어지겠죠. 자, 그리고 회의를 공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회의 시간에 풀고자 하는 그 이슈의 해결의 책임자예요. 책임자가 공지를 하는 게 맞아요. 왜?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관련자들을 꼭 참석시켜야 될 것이고 필수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역시 참여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. 그걸 하기 위한 단계가 바로 공지하기거든요. 공지할 때 필수는 필수다. 당신은 선택적이니까 알아서 하세요. 라는 걸 명시를 해야 돼요. 또 공지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빼먹는 거예요. 뭐냐면은 뭘 준비해 오세요라는 내용이에요. 주제가 이러니 당신이 그쵸. 뭘 준비해 오라 이렇게.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는 어떤 자료 좀 찾아오세요. 누구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좀 물어가지고 오세요. 누구는 뭐 공부해서 오세요. 네네네. 그런데 그런 것도 얘기하기가 좀 힘드시면은 그냥 모두 30분 정도 경쟁사 분석해 오시고 누구는 30분 뭐 우리가 기존에 뭐 하던 거 있는지 자료 점검해보고 올 것
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. 너무 와닿네요. 저도 병원인데 병원이 작은 조직이 많지만 저희는 좀 큰 조직이어서 네. 대표원장님이 회의 주재하시고 네. 공지까지 하셨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꼼짝 만 거예요. 그치, 말씀처럼. 그쵸, 그래서 그쵸. 그게 되게 효율적으로 저는 진행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. 걸 봤을 때 정말 핵심적인 거라 생각이 들고 네. 의사결정하기는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로 네네. 넘어가고요. 사실은 저 의사결정하기 내용 또 하나하나가 중요한 굉장히 굵직해요. 네, 맞아요. 사실은 이 30분 회의 강연을 제가 5시간 하는 강연이에요. 네, 그것도 여유도 없어요. 빨리. 내용이 많다 보니까. 맞아요. 네, 그 중에 일부니까. 일부니까 책을 이렇게. 구매해서 보시는 걸로. 사실은 이 실질적인 회의나 그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투두리스트 도출해서 실행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파트는 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흔히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뭐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그 기어 같은 그런 부품이에요. 저 하나하나가. 네.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슈 해결을 위한 투두 리스트 도출이에요. 회의하기 전과 회의한 후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. 어떤 액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 액션은 어디에 있냐면요. 투두 리스트에 적혀 있습니다. 담당자 이름과 언제까지 까지? 그리고 무엇을 무엇을? 한다 딱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출하는 위주로 해야지만 돼요. 그렇죠. 그래 실행이 되고. 근데 많은 그 회의를 보면요 한참 토론하다가 이 정도면 얘기 많이 했네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진짜요? 야 그러면 그럴 수 뭔가 있겠네. 하긴 했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똑같지 뭐. 네, 그러니까 문제점만 인식하고 헤어지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아무 그럴 수 의미가 있겠네요. 없어요. 네, 꼭 의미 없죠. 회의에서는 투두리스트 도출로 하셔야 됩니다. 맞아요. 그 저도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놓치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두 번째 문항의 팔로우 회의 후에 액션하는 거. 그렇죠. 리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. 근데 보통 회의 한 번에 모든 투두리스트를 다 끌어낼 수가 없어요. 하나 큰 걸 해결하려면 회의를 최소한 보통의 경우는 5번 정도 해야 마무리가 다 싹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번 회에 발견하지 못한 이슈는 투두리스트는 네. 다음 회에 실행을 하면서 찾아내 갈 수가 있어요. 네, 업무의 성과나 뭔가 해결하는 핵심은 다 중요하고 투두리스트까지도 너무 중요한데 팔로우업인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네. 투두리스트가 완성되려면은 네. 진짜 해야 되잖아요. 그 그렇죠. 담당자가. 그리고- 그걸 확인하는 게 팔로우업인데 음. 거기서도 또 키가 있어요. 키가 뭐냐면은 역시 리더입니다. 리더가 투두리스트를 맡은 담당자 이 사람을 챙겨줘야 돼요. 힘드냐? 혹시 뭐 더 필요하냐? 오. 시간 더 줄까? 지원 좀 해줄까? 이런 식으로. 네, 다 중요한 얘기였지만 마지막에 리더가 챙겨주는 거 네, 정말 중요하고 그게 사실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. 팀의 성과에 정말 중요하다. 리더님들 좀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정말 진짜 스마트하시네요, 박사님. 왜 그러세요? 질문에 따라서 정말 훌륭한 핵심만 탁탁하게 얘기해 주셔서 시간 안에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.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 네. 하고 네, 다음 주 예고. 다음 주는 그 나머지 부분. 그러면 네.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던 30분의 1 핵심적인 얘기들과 네. 그리고 부가 기능들도 있고 성공적인 30분의 1을 하려면 할 구체적인 뭐 실사례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건데 네. 여기에 또 Q&A가 있어서 되게 맞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다음 주도. 자,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다음 주 또 만나요. 네. 박쌤의 북독 쇼쇼쇼. 쇼쇼쇼. Stockholm lights, the Stockholm lights, the Stockholm lights.